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펜실베니아주 부정선거 소송을 맡았던 법률사무소가 더 이상 케이스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대선은 역대 미국 선거 가운데 가장 안전한 선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를 한 책임자는 자신이 해고될 것을 각오했다고 했고, 부책임자는 백악관으로부터 이미 사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팍스뉴스와 AP통신에 이어 모든 언론사가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했다고 보도합니다. 최종 선거인단 숫자가 바이든 당선자 306대, 트럼프 대통령 232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하는 말과는 달리 선거 결과를 뒤집을 큰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은 자문들에게 조 바이든 당선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확인되면 곧바로 2024년 출마를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암울한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강해지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 등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행진을 합니다. 이 이벤트는 프라우드 보이즈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 그룹과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룹 등이 주관합니다. 중국은 바이든과 해리스 당선을 애매모호하게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아시아 국가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한 뒤의 일입니다. 북한 정책이 바이든 당선자에게도 가장 힘든 외교 사안이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이 겨울 스포츠 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봄 스포츠 경기 일정도 연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악기 스토어인 61년 전통의 기타 센터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 10하루 만에 그림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트럼프 대통령 대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부정선거다 하고 이 소송을 맡는 변호사 사무실이 그 법률 그룹이 두 군데인데 모두 그 오하이오주, 한 군데는 클리블랜드, 한 군데는 컬럼버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군데 가운데서 한 군데의 법률 그 회사가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주, 아주 예민한 펜실베니아주의 소송을 맡았었는데 케이스를 접수하고 나흘 만에 우리 더 이상 이 케이스를 맡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포로 라이트 모리스 앤 아서라는 이 법률 회사인데 월요일에 펜실베니아주 연방법원에 부정선거다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케이스이고 그동안 이 대통령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었던 법률 회사고 하기 때문인지 좀 점잖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고와 합의를 했다. 우리 법률사무소에서 빠지는 것이 이 케이스를 다루는 최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릴 때 이 법률회사에서 그래도 우리가 전통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는데 케이스를 맡는 것은 우리 회사 자체의 존립을 위험하게 한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고 그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고 이미 이 케이스와 관련해서 이 회사의 그 입장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만둔 변호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케이스를 맡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척 화났다고 하는 팍스 뉴스가 애리조나가 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다라고 AP통신과 같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 차이는 계속 줄어들어서 10,000표가 조금 넘는 데서 개표가 끝났기 때문에 AP와 팍스가 원래 애리조나가 바이든의 승리다라고 선언을 했었을 때보다는 받은 표수는 줄어들었지만 결국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모든 매체가 전부 가장 이번에 조심스럽게 이 선거인단 숫자라든가 개표 결과를 따라간 매체가 보수에서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CNN 방송과 프린트 매체에서는 뉴욕타임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와 CNN을 다 포함해서 애리조나주도 11개 선거인단 표를 바이든 당선자가 가져가게 됐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290대 210 몇이 되죠.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끝나고 재검표가 시작된 조지아주의 16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5개는 트럼프 대통령, 조지아주의 16개는 지금 14,000표 이상 바이든 후보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보통 손개표를 하더라도 많아야 몇백 표 차이가 나니까 만 몇천 표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보고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서 처음에 많은 매체들이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306대 그러면 538표니까요. 232표 선거인단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공화당주인데 그런데 이것도 진보 매체에서도 약간 잘못 말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이에요. 빌 클린턴이 1996년도에 이 애리조나에서 이긴 뒤에 그 이후에 처음 민주당이 이기는 거다 하면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쭉 그 공화당으로 갔다가 민주당이 이긴 것이다라고 몇 번이나 도전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96년부터 2020년은 2006년, 2016년, 20몇 년의 세월은 되지만 빌 클린턴 이후에 민주당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 클린턴 이후에 조지 부시가 있었고 애리조나주 가져갔고 버락 오바마가 애리조나주를 못 가져왔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니까 당연히 가져갔고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가지고 온다. 빌 클린턴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중간에 오바마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이제 존 맥케인, 숨진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과 그의 가족, 딸도 방송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인 신디 맥케인의 역할도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국토안보부 소속의 사이버 안보 기간 구조 안보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앤 아무튼 그 쭉 길어요. 영어로 길게 돼서 그 CISA로 약자로 부르고 있는 여기서 이제 해킹이라든가 이 선거의 안보를 책임지는 곳인데 선거의 안보를 책임지는 곳의 국장인 크리스토퍼 크랩스 씨. 이분이 또 선거를 그 해커로부터 지켜야지 되기도 하고 이 정보를 쭉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 곳이죠.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도 안전하게 치러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고될 것을 나는 각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방송 들어오고 다른 뉴스를 점검하는 동안에 해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국장은 그 브라이언 웨어라는 부국장인데 이미 이번 주 초에 백악관에서 사임하라는 사직서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사직서 내지 않으면 뭐 해고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선거 관리자들이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도
그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다는 것이 많이 증명이 됐고 하나하나씩의 배드 애플 내지는 실수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야당에 의해서 치러졌다. 이런 것은 전혀 증거가 없다고 주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국토안보부 소속 사이버 그 선거를 치르는 책임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 부정투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총무처에서 아직까지 해주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AP통신이 선거 당일에 누구 당선 그 예측이라고 하면은 모든 총무처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날짜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원래 그 우편투표가 11월 3일이 선거 당일이고 선거 당일보다 17일 뒤까지 오는 우편투표까지 모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킴 후보도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계속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앞서가서 현재도 4,000표 이상을 앞서가고 있지만 현 의원에 비해서 길 시스네로스에 비해서 아직도 좀 세워야지 되는 투표수가 남아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토안보부도 흔들리고 있고 국방부도 국방장관을 대통령이 해고하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이 대통령의 이것이 잘못됐다 하면서 사임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도 대통령 주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 브라이언 오브라이언 같은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이 선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맨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같은 경우에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자문요. 이 지난번에 그 존 볼튼이 했었던 이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국에서 바이든 이름만 얘기를 해도 정말 무슨 그 피해를 입을 줄 모른다 하고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최고의 헤드가 이거 뒤집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로지 이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그 얘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자 아니지 이런 말만 할 그럴 정도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엊그제에 그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써서 어제는 이제 칼 로브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공화당의 전략가가 절대로 이 선거 결과는 뒤집을 수가 없다. 평화적인 이양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존 볼튼도 이제 그 기고문을 쓰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예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공화당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아무리 단기간적으로 근시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많아서 자신들이 거기에 좀 업혀가려고 그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그 잃어버림 같은 것을 공화당이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지금 숫자상으로. 그 모든 특히 정치계에서의 파워는 파워를 따라가 나보다 더 큰 파워를 따라가게 되니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파워가 있고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선거 2석의 그 선거도 남아 있고 하니까 공화당들이 이제 대통령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까지도 바이든 그 당선자와 해리스 당선자에게 축하 그 메시지를 외교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주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축전은 보내면서도 미국인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요. 뒤에 이렇게 사족을 붙였거든요. 지금도 미국 법과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를 검토 중이다. 그럼 최종적인 그 결과 다 검토하고 나서 하지. 왜 그럼 했겠어요? 세계의 힘도 중요한 겁니다. 구심점 같은 게 지금 쭉 그 바이든 쪽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미국 내부에서도 중요하지만 세계에서도 영국, 프랑스, 뭐 모든 나라들 저는 엊그제 어떤 분께서 가끔 전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로 이제 저에게 역정을 내시는 분인데
제가 내내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아니, 영국도 안 하고 프랑스도 안 하고 그렇다는데 제가 처음에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가 제일 먼저 바이든 후보에게 추가 전화했는데요. 라고 하는데도 그분은 여전히 아니라고 하셔서, 더 이상은 말씀드려도 괜히 제가 이 화만 나게 하시겠다 싶어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끊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슬슬 눈치를 보고 있었고,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 불허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피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왜 그럼 지금 애매모호하게 이쪽에도 다리 걸쳐놓고 이쪽에도 다리 걸쳐놓는 축전을 보냈는가. 바이든 후보가 하루 전날 호주, 일본, 한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하고 아시아 다지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아시아 다지기라는 것은 모두 중국을 미국의 경쟁자 내지는 적으로 생각하면서 미국 쪽으로 함께 모으는 일을 바이든 당선자가 시작을 하니까 중국이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하는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었던 에르도안,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나서 바로 그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독재자, 터키의 독재자 리셉 타입 에르도안도 바이든에게 축전 미리부터 보냈고요. 벤자민 네탄야후, 그렇게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던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이 중국보다 더 먼저 이 바이든 그 후보와 전화 통화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후보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은 국가가 이제 크게 알려진 국가 가운데서는 4개 국가가 있는데요.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대통령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이민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멕시코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는다고 멕시코에서는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요. 브라질은 대신에 그 트윗에서 해줬잖아요.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고, 러시아는 뭐 최종적으로 보다가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이제 북한이 들어오는 것은 예전 같으면 북한 이런 데 끼지도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의 미국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뭐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서로 두 사람이 가장 크게 얘기를 했었던 것은 첫 번째가 이민과 종교적 인류애적인 이슈에서 난민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 광고를 들으시고 나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분위기 알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다 하는 것은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칙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그 주들에서 선거 관계 담당자들이 이것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증거를 그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증거를 내놔야지 되는데, 지금 한두 가지 떠돌고 있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한두 가지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뒤에 전해드릴 그 뉴스에서는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지자들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잠시 뒤에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걱정이죠. 미국이 분열되고 또 그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다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허탈감이 너무 심하고요. 이게 이제 미국 그 사회에서부터 한인 사회에도 이런 분위기가 오겠죠.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이게 그 선거 결과가 바이든 그 당선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를 지낼 수 있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는요. 그분들의 지금 마음이라고 할까요?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인들의 마음은 아닌데 AP통신이 보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바다 등 뭐 루이지아나 많은 주에서 여러분들을 취재를 했는데 제일 앞에 나오시는 분이 79살 되신 존 마티노라는 은퇴한 간호사시랍니다. 이분은 미시시피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피카윤 그쪽도 뭐 허리케인 같은데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2005년도에 일어났었던 허리케인 그때를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뭐 지금 79세시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허리케인이 와서 얼른 밖에 나가서 85마리의 본인이 그 돌봐주던 닭들부터 챙겼답니다. 그 닭을 이렇게 안고 그 무서움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가뿐하게 당선될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슬픔, 분노, 충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부분은요, 사실은 4년 전에 똑같이 그 놀라움, 충격, 뭐 분노 이런 것들이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를 싫어했다 하더라도 민주당 측에서도 또 똑같이 느꼈었던 것이고 지금 반복이에요. 어쩌면 선거인단 숫자까지 당시에도 306, 지금도 306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은퇴한 간호사는 지금도 이 바이든 후보가 뭐 당선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네바다에 살고 계시는 39살 젊은 분이시죠. 데니엘 에체바리아라는 선생님이시랍니다.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직도. 선거가 끝나고 열흘도 더 지났는데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나 이분의 경우는 앞에 79살의 그 여자분이셨거든요. 은퇴한 간호사 그분과는 달리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별로 일도 하는 것 같지 않고 트윗으로 이런 그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그 대통령으로서 행동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또 민주당도 비난을 합니다. 민주당도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잘해보려고 너무너무 안간힘을 썼는데 대통령이 일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공통적인 느낌은 sad. I'm so sad.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네바다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바다도 이제 외곽지대가 있고 하니까 아니 내가 다니던 길마다 다 트럼프 사인만 붙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놀랍고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바다에서 전부 본인이 봤을 때는 트럼프 펜스 사인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뭐 시골길이었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이든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싸워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미얀마에서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뭐 어제도 뭐 중국 회사와 거래 못하게 하고 하는 그 조치를 취했잖아요.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을 했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를 트럼프 대통령만큼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게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계세요. AP통신의 취재에 따르면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다. 뭐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는 맨 앞에 79살에 은퇴하셨다는 간호사의 얘기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서요. 밖에 나가서 닭하고 얘기할래요. 치킨하고 얘기할래요. 찬송가나 부르면서. 이 심정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 워싱턴 DC에서 이름 자체가 밀리언 메가 마르치라고 100만 명이 모여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행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관하는 데가 거의가 백인 우월주의, 프라우드 보이즈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음모론자들 그룹, 뭐 인포워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새로 많이 생긴 그런 그 음모론자, 또 아주 그 우파 방송 매체, 또 무슨 그 Women for America First 이런 그룹들이 주최를 하고 백악관도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실어주고 백악관 대변인도 나와서 박스 뉴스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무척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 DC에 모여서 시위를 한다는 건데, 그런데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제도 제가 하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다. 본인이 당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더 힐을 보셔도 그렇고 뉴욕타임즈를 보셔도 그렇고 대체적인 매체가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후속 취재를 조금 위에다가 입혀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일에 그 자문들과 그 회의를 할 때 그 자문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대통령 지금 뒤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되지 않을지. 그래서 여러 명의 자문들에게 얘기하기를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조금 시간은 늦춰지지만 결국은 그 당선자로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게 칼 로브를 포함한 공화당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공화당 정치인들도 다 알면서도 그러는 것이고요.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왜냐하면 조금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어차피 공식 발표가 나니까 그때는 공식적이니까 공식적인 발표가 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공화당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 공식적으로 바이든이 당선된 것으로 확정이 되면 나는 바로 2024년도에 출마를 한다고 발표를 할 것이다. 이게 재선까지 허용을 하는데 한 번 건너뛰고도 할 수는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명이 찬스가 있습니다. 아직 이길 찬스. 그래도 대통령은 끝났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뒤집을 전략을 더 이상 세우지 않고 오늘 아침에 두 군데 합동법률사무소 가운데서 한 군데는 이제 더 이상 케이스를 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은 결집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4년 뒤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같아서는 내가 이걸 다시 뒤집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 4년 동안 본인도 지금 74세에서 78세 그때가 되면 바이든 당선자가 출마했을 때보다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물론 바이든 당선자도 며칠 있으면 78세가 되지만 78세 당선되고 나서 78세 되는 거 하시고 선거 등록하고 이러는 때 78세인 것과는 다르잖아요. 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잘 돼서 거기에 전념할 수도 있고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그 온라인 미디어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가고 2024년도에 다시 출마하는 것도 고려를 해본다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그 당선에 대해서 뒤집을 큰 전략을 더 이상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보니까 NPR 방송 또 PBS 이런 모든 곳에서 전문가들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면은 박물관을 세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박물관을 안 세울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러면 그 박물관을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도 오고 간대요. 놀이공원으로 팀파크로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그 대통령 박물관에 가서 놀면서 여러 가지 팀파크
그 팀의 대통령 박물관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은 2017년 당선되고 대통령 처음에 직무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점은 사면권. 많은 사람들을 사면을 했었고 본인을 사면하는 것까지 이것을 계속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사면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제일 처음에 물어봤었던 일이고요. 2018년도에 내가 다 전문가들과 상담을 했더니 나를 사면을 할 권한도 있다. 그러나 뭐 내가 나를 사면할 뭐 이슈가 없지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대통령이 시도라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전에 지금 사면에 해당되는 사람은 마이클 플린, 지난번에 뭐 로저 스톤스는 사면을 대통령이 해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다른 식으로 뭐 어떤 그 혜택을 받았고, 마이클 플린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폴 매나포트 선거대책본부장 이런 사람들 전부 러시아와 접촉을 해서 기소되고 뭐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이잖아요. 루돌프 줄리아니도 지금 걸려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도 사실은 굉장한 거대한 사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검사가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였기 때문에 크리스 크리스티가 그렇게 이 행정부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도 못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번에 그 대통령 그 토론할 때 토론 준비팀에는 참여를 했지만, 그리고는 본인이 그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는 대통령과 또 멀어졌어요. 그래서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그 사위의 아버지를 완전히 죄가 없다 하고 사면해 주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뭐 자신의 그 아이들 그리고는 본인까지도 시도는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제 본인까지도 그 사면 시도를 하고 사면을 할지도 모릅니다만 모든 케이스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케이스도 있고, 무슨 민사 사건은 특히 이제 보호를 못 받고요. 뉴욕 검찰총장이 뭐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끝까지 갈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 본인은 출구 작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그 이메일을 공화당 쪽에서 많이 받으실 텐데, 오늘 USA Today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는 뭐 시간도 없고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비용으로 쓰겠다 하면서 기부하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 작은 글씨를 보면은요, 그게 다 법률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법률 비용으로는 조금만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룹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 재단으로 들어가는 게 많고, 그리고 또 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 최대 기부를 하고 또 공화당 위원회 측에도 최대 기부를 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고 뭐 이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은 글씨로 써놨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법률 비용으로 쓰라고 $100를 한다고 그게 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모아두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튼 챙길 것을 챙기고 있고, 지지자들은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고,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건강이기 때문에 지금 또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로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교 문제가 있겠고 경제 문제가 있겠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는 딱 그 링크가 돼 있잖아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뉴스가 나왔네요.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경호원들이 있죠. 그 비밀 경호원들이 130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지금 격리 중이랍니다. 13명이 아니라요. 대통령 경호원 130명 이상이 more than 130 그 비밀 경호원이 감염돼서
지금 뭐 격리 중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가운데서 뭐 일부는 꼭 뭐 감염이라기 본인이 음성 판정이라기보다도 격리된 사람이 포함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나온 뉴스에 보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비밀 경호국에 사람이 굉장히 많군요. 10% 정도는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통령 비밀 경호원들이 130명이 아무튼 현재 격리됐답니다. 케이스가 뭐 14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6만 4천 명 이상이 병원에 있고 그 가운데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도 수천 명 있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오니까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한 날마다 1900케이스,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2000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시카고의 로리 라이트푸드 시장이 주민들에게 그냥 집에 계세요. 일하러 갈 때 빼고 학교 갈 때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사실 때 빼고는 전부 집에 계세요.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아는 사람과 함께 그 아는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시간 보내는 것 이것도 하지 마세요.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 자체에서도 지금 이 같은 그 명령 내지는 호소라고 할까요? 주 그 관계자들의 그런 것들이 있고요.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이상 절대로 모이지 마세요. 집에서도 모이지 마시고요. 식당, 술집, 운동시설 지금 다 10시에 문 닫고 있고 학교도 이러다가는 완전히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오하이오주의 경우요.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잖아요. 마스크 의무화 이미 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게 될 경우는 또다시 우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뭐 인디아나주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좀 규제를 전부 다 강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빌리그 대학교가 스포츠를 완전히 겨울 스포츠는 만장일치로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구 하키는 뭐 벌써 1월 1일까지 뭐 연기 이미 해놨었고요. 그런데 그 아이빌리그에서 여자 농구에 있어서는 토너먼트가 취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 스포츠 같은 경우도 2월 이후로 이미 그 미뤄놨고 그런데도 참 스포츠 선수들은 힘들어요. 뭐 모든 기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훈련과 연습은 계속 한답니다. 아니면은 금방 녹슬어 버리니까는요. 해서 공공 건강 상태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데 이 공공 건강 상태를 보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서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는 이제 경기도 문제고 건강도 문제고 두 가지가 다 문제인데 저는 몇 개월 전에 이 기타르 센터더군요. 이름이 저는 기타 스토어인 줄 알았어요. 기타 센터 선셋 블루버드에 있는 그곳이 챕터 11 신청을 해서 문을 닫을 수가 있답니다. 스토어가 한 뭐 300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악기를 가장 많이 파는데 저는 악기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악기나 뭔가 뭐 이렇게 소품이 있잖아요. 소품을 사러 갔을 때 늘 느끼는 게 참 친절하다. 여전히 온라인이 아니라 손으로 막 쓰고 전표 같은 거 손으로 쓰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사러 간 것이 없으니까 어디 우리보다 거기가 더 스페셜할 수가 있어. 그 분야에선 하고 가보라고 또 가르쳐줘요. 이런 말하자면 그 골든 에이지 시대에 영화에서 골든 에이지 뭐 이런 것처럼 황금 시대에 그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기타르 센터가 챕터 11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7년도에 그 메인 캐피털 그 큰 회사에서 21억 달러에 샀는데도 지금 계속 빚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다시 그 컨트롤은 테이크오버를 했고요. 이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요. RS 매니지먼트라는 데서 그런데도 현재 빚이 13억 달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면이에요. 팬데믹 기간 중에 사람들이 운동기구도 집에 많이 사놓고 악기도 더 사고 뭐 하잖아요. 기타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사고 뭐 키보드도 사고 하는데 문제는 더 이상은 예전에는 기타 스토어에 가면 뭐 향수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온라인에서 사는 거예요. 악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뭐 스윗워러 같은데 이 기타르 센터는 61년 전통인데 이 스윗워러 같은 경우는 이 몇 분의 1도 되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이런 곳으로 악기는 더 많이 사람들이 사는데 온라인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서 이 기타 센터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많이 어떠한 개척 같은 것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그 전통적이에요. 아직까지는 보통 이제 챕터 11 준비한다 하면은 스토어 어디 문 닫아 이것부터 발표하잖아요. 아직은 300군데 스토어 가운데서 어디를 문 닫는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또 다른 뭐 법률 회사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 이 부정선거 소송 관련 안 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는 그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그 악시오스는 아마 그 바이든 당선자에게 가장 어려운 외교 문제가 역시 이번에도 그 북한이 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지금 만약에 22일에 취임을 하면은 그 뉴 스타트요 전략 무기를 제한하는 것이 15일 유효기간이 15일 남는 거거든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없애버린다고 했지만 푸틴도 뭐 연장하길 원하고 5년씩입니다. 이 바이든도 5년씩 연장하길 원하고 두 번째는 이란인데 이란의 경우는 아직 이란이 마지막 그 핵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핵협상에서 약속을 한 것보다 지금 저농축 우라늄은 12배가 많다는 게 유엔의 지적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의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조용하지만 항상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떠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에게 미친 개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thug, 뭐 불량배, 폭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접근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또 핵 능력도 강화됐고 핵 테스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그리고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아침 방송 듣다 보니까요. NPR 방송에서 그 코드 음악이 아주 좋았는데 그러다가 이상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엊그제 보니까 좋아졌어요. 오늘 또 나빠졌어요. 전전 반칙하다가 새로운 길로 갈 때는 어느 순간에 되는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